어, 조국 장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우리 조국 장관 이야기를 이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안 하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조국의 시간이 돌아온 거죠. 재판은 재판대로 가고 있고요. 아주경제 장영진 기자하고 김태현 기자가 열리라더만 실제로 표창장을 그렇게 파일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붙여가지고 만들 수 있는지를 직접 보여주더라고. 근데 어쨌건 간에 재판의 대개의 것들은 디테일이 빠지면 일부는 뭔가 불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것들도 있지만 100개 중에 99개는 거의 무죄로 가고 있어요. 모든 재판이 다. 조국 장관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국 장관 입장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지금부터 하는 조국 장관의 말은 다 진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뒤집히면 조국 장관은 모든 생명이 다 끝나는 거야. 지금 어떤 재판에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면 한번 봅시다. 진짜로 조국 장관의 가족이 상장을 위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실로 드러났다고 생각해 봐. 다른 무슨 사모펀드에 뭐네 다 떠나가지고 조국 장관의 가족은 범죄 가족이 돼버리는 겁니다. 조국 장관이 저렇게 나서는 이유를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조국 장관은 결백하고 떳떳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게 소송의 시간이라고 하는 조국의 시간이 만들어지는 건 불가능해요. 사실 법정에서 조금만 유죄를 받거나 해서 뭔가 좀 대충 시간 지나가면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적극 나서가지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나는 결백하다는 반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의혹 제기했을 때 법무부 장관 후보자일 때랑 다른 문제인 거죠. 지금 내가 나서가지고 법적 조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결백함에 대한 반증인 거예요. 그게 사실로 아니 드러나면 조국 장관은 사회에 완전히 매장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기자들은 벌벌 떨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볼 땐 그래요. 조국 장관이 이제 정치를 해야 된다는 우리가 명분을 주어드린 거고, 언론 개혁을 지금 조국 장관이 스타트를 하신 거라 보거든요. 장영렬 기자 그런 매체도 있지만 언론 개혁 선봉이고, 이게 시간이 들어가고 재판이 되면 될수록 검찰 개혁 플러스 언론 개혁을 하고, 지금 검찰 개혁은 우리 추다르게 하고 있잖아요. 쌍둥마차로 가고, 우리는 계속 응원해주고, 진짜 여러분들 조국 장관님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꼭 보셔가지고 동참하셔야 됩니다. 지금 기자들이 벌벌 떨고 있는 게 이미 100만 건 이상의 기사의 대부분이 삭제됐잖아요. 다만 그 자료를 하는 네티즌 분이 다 모아두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소송에는 이상이 없지만 기자들이 긴장하고 앞으로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처럼도 나가고 계속해서 고소고발하고 징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정말 꼭 이거 고소고발 다 하시고 민영사상 소송 다 거셔가지고요. 정말 조민 씨, 포르쉐 정말 타시고요. 정경심 교수님 정말 강남에 집 사세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당하기만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지지자들한테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정말로 지지자들은 우리가 지지하고 우리가 힘을 실어줬던 사람이 잘 되는 걸 원해요. 정말 조민 씨, 포르쉐, 포에스도 사세요. 제일 좋은 걸 사시고요. 강남에 제일 좋은 빌딩 꼭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국 장관이 최근에 이제 그런 표현 썼잖아요. 따박따박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나 봐요.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는 고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지치지 않으면서 하나하나 따박따박 진행할 것입니다.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최근 악성 글을 자신의 블로그 유튜브에 등에 올린 몇몇 비기자 인물에 대해서도 고소를 하였습니다. 조만간 조사 통지를 받을 것입니다. 이게 조국 장관이 29일 날 페북에 올린 글인데 따박따박. 그러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과정이 있습니다. 조국 장관은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호소를 해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자들한테도 호소를 하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였죠. 옛날에 보면 부탁드립니다. 제가 언론인 여러분께 정말 이건 부탁드립니다. 가족을 비난하지 말고 저를 비난해 주세요부터 시작해가지고 검찰의 공소 사실만을 일방적으로 받아 쓰지 말아 주십시오. 변호인의 반대 신문에도 충실히 보도해 주시기 바라지 않습니다라고 언론에 부탁도 하고 읍소도 하고 계속해서 정당한 보도를 해달라는 부탁을 했어요. 130만 개의 가짜뉴스 비슷한 것들이 쏟아질 때는 사실 아무 대응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최근에 부탁도 하지만 기레기들이 콧등으로도 안 들으니까. 맞죠. 드디어 소송이라고 하는 칼을 빼든 거거든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가 뭘 잘했다고 소송을 한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내가 봤거든요.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낸 사람이 부탁도 드리고
눈물도 흘리면서 계속해서 제대로 보도해달라는 부탁을 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언론들은 아직도 반성하고 있지 않죠. 나는 최소한 양심 있는 새끼면 100% 가짜 뉴스인 보도를 했던 놈들이라면 개인적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제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검찰한테 소스 얻어가지고 잘못 보도한 게 맞다. 확실한 팩트가 잘못된 거는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조국 장관이 돈 받아내려고 소송하는 거겠어요? 사실은 법적으로라도 사과받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사과 니들이 못할 거면 법적으로라도 거기 사과받겠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이런 일이 계속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왜 그 세월호 사건 때 그때 홍가혜 씨였나요? 그 잠수부 발언했다가 그 조선일보의 오보로 인해서 거의 인생 망가지셨었죠. 그분이 판결 받아서 손해배상금은 5천만 원인가 인정받았을 거예요. 5천만 원 인정받았는데 과연 그 오보로 인해서 조선일보가 얻은 이익이 5천만 원만 될까요? 몇 억 이상의 이익을 얻었을 거예요. 정치적으로나 정말 금전적으로나 그 클릭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득만큼도 손해배상액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 짓을 계속하는 거기 때문에 조국 교수님이 이번에 정말 이게 어느 정도로 큰 소송이 될지 얼마를 받아낼 수 있을지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정말 한번 본보기도 제대로 보여주셔야 되지만 언론의 이런 것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반드시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청래 의원님께서 발의한 법안 저는 수정하실 걸 권하고 싶어요. 받은 이익의 3배로. 받은 손해의 3배가 아니라 그 언론기관이 받은 이익의 3배 이상으로 이렇게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늘리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이익이 된다 싶으면 하는 게 인간이고 그게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짜 뉴스를 통해서는 어떤 이익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줘야 됩니다. 홍가희 사건은 가장 먼저 이슈화 시킨 게 우리였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내가 너무나 잘 알죠. 홍가희 씨하고 계속해서 소통을 해왔으니까 사람이 멘탈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런 식으로 보도가 돼가지고 쟤는 관종이었네 무슨 뭐 잠수부에 뭐 보도 없는 게 가서 뭐 설쳤네 이런 식으로 악의적 보도만 쏟아내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인격 파탈. 그나마 홍가희 씨가 자기 뭐랄까요 그 자기 어떤 무게랄까요 이런 것들이 센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견뎌서 이겨내는 거예요. 조국 장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조국 장관에게 좀 뭐 하려고 저렇게 소송 건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과정을 모르니까 어쨌건 간에 그 과정을 이겨내는 것이 조국 장관은 왜 저러고 있겠습니까? 조용히 그냥 지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선례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최소한 검찰개혁을 위해서 평생을 그런 아젠다로 살아온 사람인데 검찰개혁의 가장 큰 문제가 언론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본인도 느끼신 거죠. 그래서 언론 개혁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좌절해버리고 그냥 그 상황에 주저앉아 있으면 역사에 남기는 선례가 없는데 당사자인 본인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본인이 이야기했잖아. 힘든다고. 엄청 힘든 부분에 나도 아까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잘못된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역사적 사명의식까지 충분하신 분이다. 이렇게 봐요. 돈 받아내려고 하는 행위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제가 한 가지 기억하고 나중에 조국 교수님 이 관련 판결이 나왔을 때 꼭 비교해 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김광석 가수가 사망하신 이후에 거기에 대한 의혹을 다룬 이상호 기자의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영화에 의해서 그때 당시 그 부인이었던 분이 명예훼손을 당했다 법원에서 때린 게 1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에 기반을 하고 있고 충분히 의심할 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을 손해배상을 명령했어요. 그러면 조국 교수님 같은 경우는 온 국민을 상대로 해서 100만 건 이상의 기사를 쏟아내면서 정말 한 가족을 완전히 분해시켜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얼마의 손해배상을 인정해 주는지 저는 정말 관심 있게 볼 겁니다. 자, 조국 장관이 그렇고요.